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사기의 함정에 빠져 난 헤맸지.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나.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깊이 다쳤어. 희망이란 걸 잊고 살았던 나. 하지만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절망 속에 갇혀 난 꿈을 잃었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 하지만 네가 내게 말해줬지. 이젠 포기하지 말라고 날 믿으라고. 다친 마음 감싸주고 잃어버린 날 찾아줘. 너의 따스한 손길로 나를.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 희상이와 함께하는 이 길. 다시 일어나 너의 빛을 따라. 모든 상처는 아물고 새로워져.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내게 온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희망의 손길로 난 다시 살아났어. 안녕하세요, 계약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에 대한 소식과 또 상고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유튜브 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번 주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 그 계약자님들한테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그래도 심정적으로 안정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기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목소리나 이게 모든 게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이 혀에 막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막 쓰라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육체적 고통이야 금방 또 지나가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적인 우리 피해 금액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거야 대수겠습니까? 우리 또 계약자님들을 위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요 뭐 설명할 내용이 상고심의 개념을 좀 알면은 우리 법을 많이 접해 보시 못한 어떤 우리 계약자님들은 좀 이해가 쉬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상고는 몇 명이 했나 또 알려드리고, 이번에 상고심 쟁점 사항이 뭔가 그것도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또 설명해서 우리 계약자님들이 우리도 충분히 해볼 수 있구나, 그런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고심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먹네요.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또 모든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면은 소송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3심제가 있는데 1심, 2심, 3심. 1심은 주로 이제 지방법원에서 다뤄지고, 2심은 이제 고등법원, 3심은 최종심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다뤄집니다. 우리 분양대금 청구는 이제 우리 1그룹 1차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이번에는 3심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1심, 2심,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을 했고, 2심에서는 원고 패를 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은 이제 시행사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은 승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뭐 시행사가 어떤 항소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돼서 뭐 시행사한테는 우리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행사가 어떤 돈이 있다거나 그런 게 포착이 되면은 바로 판결문을 부여받아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가지고 바로 압류해서 바로 이렇게 그걸 취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습니다. 우리 1차 소송자 그룹도 마찬가지고 2차 소송자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 전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사 프레이쉘이 돈이 있다 그런 정보만 파악되면 바로 집행문 부여받아 가지고 우리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사가 현재로는 지금 돈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니까 계속 지금 A 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차 계약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이제 진행했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다음에 선행 소송의 판결문을 답습하는 그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억울해서 이번에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 건으로 이제 됩니다. 첫 번째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각은 기각인데 본안 심리후 또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용, 파기 환송을 포함해서 인용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상고심 어제 대법원에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갖고 이제 대법원에 이첩은 됐어요. 아직 재판부는 배정이 안 됐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첩시켰는데, 재판부는 이제 후에 또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재판부가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다룹니다. 사실심은 1심과 2심에서 사실이 맞는지 옹고 피고 주장이 맞는지 누가 맞는지 그걸 사실 그 주장과 입증과 법률로서 이렇게 사실심을 하고 주로 거기에 이제 부당하면은 이제 상고하는데 그게 이제 상고심에서는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니까 원고 피고의 주장을 이렇게 뭐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라 그런 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다뤘던 모든 입증 서류를 가지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뭐 추가로 입증 서류 내고 뭐 증거 내고 이게 아니라 1, 2심에서 다뤄진 그대로 자료 그대로 보고 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 이게 그대로 보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보고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심리 불속행 기각인 경우에 사건에 보니까 1, 2심에서 다룬 게 중요 쟁점이 없고 그 판결을 내린 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별도의 심리 없이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 보통 2, 3개월 내에 뭐 늦어도 4개월 이내는 다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고심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배정돼서 2, 3개월 후에 판결 그 결과가 잡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 거예요. 여기는 결과 안 봐도 돼요.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이에요. 2, 3개월 내에 판결 그 선고일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패소 그냥 확정입니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입니다. 이럴 경우로는 이제 뭐 바라면 안 되고요. 빨리 저 판결 결과가 좀 잡혔네, 좋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거는 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각 보니까 심리를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재판부가 좀 검토를 해봐야겠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검토를 해봐야겠나 그러면은 이제 좀 시일이 길어집니다. 보통 뭐 6개월 이상 뭐 12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그때 심지어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1, 2심에서 크게 그 별다른 잘못 없이 판결 내렸네. 그러면 이제 기각을 때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인용. 이 보니까 재판부가 보니까 이 원심 판결이 이거 제대로 심리를 안 했네. 중요 그 쟁점 사항을 심리를 안 했네. 이거는 문제가 있네. 그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승소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저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봐. 그럼 파기환송시킵니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승소했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잘못 발견했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봐. 심리해봐. 무조건 파기환송이나 인용하면은 인용은 파기환송도 포함하니까 인용되면은 무조건 우리가 승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그런 것은 한 1년 이상 걸린다. 심리 기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 가면은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상고하면은 많이 힘들고 다 거의 뭐 이길 확률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23년 뭐 24년 이거는 통계가 아직 그 공개가 안 돼 가지고 모르고
2022년도, 2021년도, 20년도, 17년도 한번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2022년, 2021년은 상고심 건수만 이렇게 공개했지 아직 뭐 인용된 건수나 기각된 뭐 심리 불속행 뭐 기각 건수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 상고심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 항소심까지 이렇게 진행되다가 억울해서 다시 우리처럼 상고원 건수가 28,284건 엄청나죠. 그 다음에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상고심에 억울하다고 한 게 16,299건.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435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1심, 2심 그걸 파악 안 해도 상고심, 최종심으로 간 건수만 봐도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2020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이 또 많은 모양인데 이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이렇게 상고를 했다 이거죠. 이게 소송을 한 사람이 많은 건수를 수행을 해가지고 그 동일인 건수를 제외하면은 2만 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또 동일건 동일을 제외하면은 11,266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건수만 해도 상당히 되죠. 그러니까 그 2022년, 21년도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근데 이제 역시 2020년도에는 이제 그 기각 건수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총 2만 이렇게 435건 중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이 그러니까 3, 4개월 만에 기각시킨 게 12,258건. 그 다음에 파기 환송된 건수 이게 13,008건. 이 사람들은 뭐 아주 기분 좋겠죠. 1심, 2심에서 패소했다가 파기 환송에 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숭소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 1308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당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예. 이걸 보면은 전체 처리 건수 그러니까 상고심의 접수 건수는 2만 건인데 그 해에 이 2만 건 중에 16,000 거의 뭐 17,000건을 처리했네요. 처리 건수 중에 이 파기 환송된 이 건수가 7.7%라 이거예요. 7.7%.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많이 적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2017년도 보니까 상고심 그 건수가 15,364건인데 이 중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77%, 77% 11,822건이고 상고심 파기율이 그러니까 이게 파기 환송된 거, 인용된 거 이게 6.4%인 994건. 얼마나 우리도 이제 이쪽에 들어가야죠. 상고심 파기율 이 승소 확률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확 떨어져요. 상고심으로 갔을 때는 확률이 이렇게 확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많은 계약자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또 내가 그동안 알려준 거 이거 너무 부당하게 판결을 내렸다 다 인지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그래서 동참을 이렇게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리했던 그렇게 불리했던 이유가 전에 계약자들이 전부 소송을 해놓은 게 그게 선행 소송이 다
그 판결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장한 걸 쳐다도 안 보는 어떤 그 재판부가 쳐다도 안 보고 보기는 봤겠지만 하도 오랜 기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뒤집으려는 그런 어떤 성격이 없고 기득권의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저 판결문을 보더라도 뭐 선행 소송의 판결문하고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 다른 계약자들 한 게 총 6건 중에 뭐 한 건은 뭐 고등법원에서 다 지하해 버렸고 5건은 대법원까지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은 다 분석해 보면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대동소이해.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엉뚱한 걸 넣어놔가지고 우리의 주장한 게 자꾸 그저 오염되고 그냥 탄핵되고 막 이렇게 보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상고심 인원 이번에 그 수는 우리 인원수 보면은 이번에 이게 이제 대법원 우리 그 사건 번호 부여받은 건데 이게 먹었다 이번에 이게 우리 그 1차 1그룹 사건 번호 대법원 부여받은 건데 아직 그 재판부가 이게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배정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우리 그 노고수가 와서 그 13명이 했는데 이번에 전부 여기 우리 13명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패소가 이거 보이 이거 보면은 고등법원에서 우리 그 노고수에서 진행한 13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2024년 10월 29일로 확정이 됐어요. 판결문이 이렇게 고등 그 2차 항소심 판결문이 받고도 상고를 안 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전부 13명입니다. 13명. 13명 전부 확정이 됐어요. 상고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대법원에서는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98명이 98명이 이제 다투게 되겠습니다. 98명이 우리 상고심을 또 다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고 이유서를 우리가 2주 후 정도 이렇게 저번에 내가 상고 이유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거 외에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보충해서 할 건데 제일 그 중요한 그 쟁점 사항 그거를 이번에 빼가지고 그거를 빼가지고 내가 그거를 상고 이유서를 그 보라고 했고 주로 이제 검법 적용하고 불법 행위입니다. 내가 저번에 불법 행위는 내가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걸 작성하고 있어요. 그 상고 이유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그 정세에서도 지금 작성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내가 보내고 또 작성해서 보고 그리고 서로 또 보충하고, 이거는 뭐 제출하고 한 번 제출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제출하고 말 게 없습니다. 뭐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한번 그걸 보고 우리 그 재판부에서 이제 심리를 하는데, 이거를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 인용을 할 건지 이거를 이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뭐 2, 3개월 내에 그 선고 판결이 안 잡히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상고 이유서를 충분히 이렇게 작성해서 또 제출할 겁니다. 이번에 그 쟁점 저번에도 내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문법 시행이 2005년 4월 23일 그 기준을 삼아서 이전 이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는데, 토지 소유권도 확보가 안 됐고, 분양 광고에도 제대로 관할 관청에 신고 안 해서 표시가 안 돼 있고, 분양 계약서도 부실하게 돼 있고, 설계 변경돼 있고, 이러니까 뭐 그 건법법 대상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은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건축법을 신고한 건축물부터 해당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건축 신고된 건축물 중에서도 분양을 했는데 토지 소유권이 제대로 확보 안 됐다. 근데 아까 분양 보증이나 이런 게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적용되는 거고, 분양 광고도 마찬가지고 설계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 건법이 이렇게 만약에 분양 신고 안 했다면 자동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다 처벌받고 뭐 말 안 해도 그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5년 4월 23일 날 3일 이전에 이게 건축 신고가 2004년도 7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규정을 다 피해 가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그러느냐? 이 규정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칙에 딱 넣어놓은 이 부칙, 이거 없었으면은 뭐 꼼짝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다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이 부칙 건물법 부칙 이 제2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 그 법으로 그 지금 쟁점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심 때는 그 분양 계약자 뭐 있다니까 그걸 믿고 이렇게 했는데, 분양 계약자 있다는 전제하에 1심을 진행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자가 없고, 우리는 2006년도부터 새롭게 다 그 758명 또 1023구자 계약을 다 체결해 가지고 옛날 그 계약자들이 없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쟁점상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는 그 계약자가 전부 해지된 것을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그 신탁사의 편에 서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그 1심 판결문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계약자 명단을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암만 내가 그 작년에 한국 가서 계약자 명단 찾고 이렇게 해도 계약이 그 안 됐으니까 계약자 명단이 첨부를 시킬 수가 없죠. 그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도 지네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려고 그냥 팍 그것만 집어넣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 계약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분양자 그걸 넣어놔가지고 그리고 신탁사는 문서 제출 명령해도 지네들 다 문서를 분실했다고 제출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걸 증명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도 1심 때는 그걸 완벽하게 증명 못했다 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 2심 때 항소심 때는 그걸 내가 이제 감사 보고서 그거를 예? 공시한 그 외부에 공시된 거 전부 감사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예, 우리 그 시행사 대표 증언하고 다 그걸로 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그걸 심리를 안 했잖아요. 심리를 이 항소심에서.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그 주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건축 신고가 됐다면은 아까 이런 막 토지 소유권 확보 뭐 이런 거 설계 변경 뭐 이걸 그 저 해서 하겠지만 이거는 이전에 했기 때문에 2005년 4월 23일 날 전에 그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단 말이죠. 이런 사항들이 적용되는 이 건축법에 적용되는 것은 이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건축 신고한 건축물 그것도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연면적 그런 건축물에 해당되지 우리는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건축 신고가 된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지금까지 불리하게 왔고 그다음에 옛날 그 선행 소송들이 다 패소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근데 그 선행 소송은 그 아까 우리가 주장하는 그 쟁점 사항이 아니고 다른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이 설계 변경 뭐 토지 소유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기 건분법에 여기 그냥 건분법에 있는 거 건분법에 그냥 있는 거 제3조 이 조항만 가지고 다른 저 선행 소송들 그냥 이 조항만 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패소죠. 왜냐? 이 조항 그러니까 신탁을 정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은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건축 신고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항만 가지고 하니까 무조건 패소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조항이 아니고 건축 신고는 이렇게 했지만 부칙 이 부칙에 의해서 하고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그냥 이제 건법 적용 대상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3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인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토지 소유권 이거 필요도 없죠.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막 굳이 막 그 시간 들여서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집중적으로 주장을 해서 인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인용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이해를 아직 뭐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도 안 들어갔고 이거는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건축 신고한 부분부터 그런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건축법 이게 있는데 당연히 있죠. 있는데 우리 건축물은 2005년 4월 23일 이전에 건축 신고해서 다 빠져나간다. 예. 근데 그 빠져나간 것을 우리는 못 빠져나가게 이 조항으로
지금 붙들고 있다. 이 조항으로. 예? 이 부칙 2조 이 조항으로 그 공개 모집하는 그 모집하지 않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기로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전부 그 내가 그 상고 유서 올렸죠. 그거 한번 보세요. 다음 카페. 거기 타임라인으로 해서 딱 정확히 그 우리 재판부가 제대로 이걸 봐라 제대로. 예? 그래서 그걸 넣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좀 내가 보충 그래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예.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 이것은 내가 또 작성해서 또 다음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왜 불법 행위도 심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불법 행위는 우리가 확실하게 입증이 안 돼. 왜냐 그 근거 자료가 빈약해서 그러는데 그건 내가 처음에 안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불법 행위는 지금 심정적으로는 가지만 다 표시가 됐으니까 사업약정서나 대출약정서나 이거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분양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신탁사나 이 사람들도 사업약정서를 했지만 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저 건축 신고가 2005년 4월 23일 이전에 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래서 안 해버린 거예요. 분양 신고도. 예? 근데 그거를 관과한 거죠. 부칙을 안 봤죠. 부칙. 이 사람들이 부칙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사업약정서나 대출약정서 쓰면서 이렇게 건문법 막 적용다 세라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PF 자금 하면서 대출약정서나 다 했으니까 사업약정서나 다 작성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미 이제 건법 시행이 지금 2년 후에 했으니까 당연히 다 신탁사 다 들어가고 그 조항대로 들어갔죠. 당연히. 근데 딱 보니까 우리 건축물은 2005년 4월 23일 이전에 건축 신고해서 필요 없어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칙 조항을 간과한 거예요. 응? 그 부칙 조항만 알았다면은 그래서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계약자만 명시해서. 예? 그리고 첨부를 안 해. 명단을 넣고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명단이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써가지고 그거다 수부장자만 넣어놓고 이 새끼들이 아니,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 새끼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빠져나가려고 거기 사업약정서에 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수분양자는 어찌고 저찌고 그 다음에 수분양자 해약자 해지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보기로는 이제 꼼짝없죠. 이거 수분양 했구나. 그 근거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응? 왜냐면은 그 수분양자 하면은 또 새롭게 그 분양하면은 그래도 적용되니까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애매하게 적어놓고 문서가 없다고 제출 않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입증을 못하니까 계약자 하락에도 뭐 분실했다고 제출 않고 우리가 입증해도 그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걸 너네들이 입증 못했으니까 이게 완벽하게 해지 안 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니까 우리는 뭐 억울하지만 악소리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냈잖아요. 응? 그걸 없다는 걸 찾아내고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고 증거인데 그걸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이번에 그 상고심 또 98명이 우리 계약자님들 또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하려고 또 제작했습니다. 내 몸이 완전히 지금 안 좋아가지고 막 혓바닥이 지금 혓바늘 인사하고 막 아파요. 막 말하면 아프고 기침 나올라오고
아무튼 또 내가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더불어서 이제 또 이번에 부득이하게 또 자금이 좀 부족하고 해서 또 소송에 참가 못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가면 또 뭔 어떤 그거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참가 안 하신 분들 또 우리도 좀 1차 1그룹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짧은 기간 안에 끝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 또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계약자들을 위해서 협상금으로 유로금으로 뭐 그때 들어보면 뭐 200억 마련했다 뭐 이렇게 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중원 에셋이 이 문화신탁하고 또 새로운 아이언 산업개발 인수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암암리에 이면 계약했을 겁니다. 니네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200억 정도는 배려해가지고 배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암암리에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암암리에 서로 간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약정을 민원 처리 비용으로 그래서 최초에 막 그것 가지고 그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부 가져가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어떤 또 사람은 말했죠. 그거는 어차피 소송을 하든 안 하든 합의하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어요. 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또 강하게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게 뭐 금액이 한정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이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신림 백화점 피해자 단체 협상 그룹단을 이번에 결성을 했는데 많이 지금 댓글을 안 다루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표는 나고 또 부대표는 우리 심상식 대표를 부대표를 지정했고 그다음에 김혜영 우리 총무이사 그다음에 홍보이사는 우리 정신자 계약자님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 계약자님들은 뭐 이사로 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국에 곧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계약자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또 더 유튜브로 말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도 또 알려드리고 서로 검토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지만 빨리 회복해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또 자료도 확보를 하고 또 자료 확보를 이 상고심 자료가 아니라 자료 확보할 게 또 있습니다. 해갖고 만에 하나 어떤 다른 또 다른 어떤 건으로 이렇게 딱 그쪽으로 추진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방문하고 또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은 또 이만 또 마치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걸 좀 양해해 주시고 내가 원래 목소리가 또 허스키한데 더욱 허스키한데 또 아파가지고 더 안 좋습니다. 듣기가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사기의 함정에 빠져 난 헤맸지.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나.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깊이 다쳤어. 희망이란 걸 잊고 살았던 나. 하지만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절망 속에 갇혀 난 꿈을 잃었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 하지만 네가 내게 말해줬지. 이젠 포기하지 말라고, 날 믿으라고. 다친 마음 감싸주고 잃어버린 날 찾아줘. 너의 따스한 손길로 나를.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 희상이와 함께하는 이 길. 다시 일어나 너의 빛을 따라. 모든 상처는 아물고 새로워져.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내게 온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희망의 손길로 난 다시 살아났어.